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보릿고개 시절 한국을 먹여 살리던 통일벼가 한국에서 사라지고 굶주리는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량의 씨앗이 아닙니다. 한국을 세계 강국으로 키워낸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룬 농업기술부 차관 에밀리 오어입니다. 제 고향 마을은 한때 푸르른 들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무자비한 손길이 우리의 땅을 황폐화시켰죠. 아침마다 농부들의 시름 깊은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는 오지 않네요, 에밀리. 마을의 원로 농부 코피 아델레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반세기 동안 이 땅을 일궈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피의 눈빛에서 저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 체념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가뭄으로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갔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젊은 농부 타냐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이보다 더한 시련을 이겨냈어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타냐의 말에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오랜만에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밤새 국제 원조 프로그램들을 검토했습니다. 수십 개의 제안서와 보고서 사이에서 한 문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원조가 일시적 식량 지원에 그쳤다면 한국은 기술 전수와 농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카메룬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작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란 단어는 낯설었지만 사랑만큼은 넘쳐났죠. 15살 때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아버지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에밀리,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아버지는 마지막 저축을 털어 저를 도시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우리 같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 아미나가 태어난 날 산부인과 병상에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물려주겠다고요. 끊임없는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국제회의에서 만난 한국 대표단이 들려준 한국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도 한때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점이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 카메룬도 우리 아프리카도 할 수 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의 첫 만남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반짝이는 도로 위로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는 이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이서준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과 카메룬은 서로 다른 대륙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깝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60년대에 개발한 통일벼는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기적의 품종이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의 박서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아프리카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날 오후 경기도의 농업연구소에서 본 풍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넓은 실험 농장에서 과학자들이 다양한 벼 품종을 연구하고 있었고, 첨단 시설에서는 토양 분석과 기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서준 국장님은 저에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60년대 한국의 농촌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카메룬 농촌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서준 국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이것이 한국이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카메룬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시범 농장 설립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도착하기 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의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휴식도 취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토양을 분석하고 물 샘플을 채취하며 지역 기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통일벼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박서연 박사가 현지 농업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천 번의 교배와 실험, 그리고 실패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죠.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카메룬에 맞게 적용할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인근 마을의 농민들을 초대해 직접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농장에서 실습도 함께 진행했죠. 농업은 책만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정우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경험이 필요하죠. 6개월이 지난 후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시범 농장에서 재배한 벼의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더 많은 농민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농장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농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원조 프로젝트들이 왔다 갔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약속일 뿐이에요. 농민 모임에서 마틴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망뿐이죠. 저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부 관료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농민들에게 빈 약속을 했던가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서연 박사와 함께 마틴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서연 박사는 복잡한 설명 대신 직접 땅을 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간단한 토양 분석 키트로 그 자리에서 마틴의 농지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농지는 칼륨이 부족합니다. 박서연 박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 중인 벼 품종은 칼륨 부족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또한 간단한 유기농 비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마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농지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프로젝트 3개월 차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충해가 시범 농장의 작물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샘 분석 끝에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했고 농민들에게 직접 시연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박서연 박사가 농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카메룬을 덮친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는 깊은 균열로 갈라졌고 마을의 우물은 하나둘 말라갔습니다. 카메룬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무거운 마음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아미나였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가뭄 소식을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딸.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은 전쟁 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엄마도 포기하지 마세요. 순진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을 긴급 회의에 불렀습니다. 제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습니다. 제 선언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서연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부담하게 할 수 없어요. 저희도 한국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지원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뭄 대비용 특수관계 기술과 장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서준 국장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우리는 카메룬과 함께합니다. 관계 시스템 구축은 마을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고 아이들까지 작은 돌을 나르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한 달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관계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물이 처음으로 시범 농장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이샤가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어요. 가뭄의 위기를 극복한 후 시범 농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아프리카 통일벼의 첫 대규모 파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카메룬의 토양에 적합한 이 새로운 품종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벼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정우진 연구원이 파종 교육 중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하죠. 한국에서는 농부들이 벼와 대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파종 후 일주일 푸른 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탄생에 마을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매일 논에 와서 싹의 성장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농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연구 모임을 만들고 한국팀과 배운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통 관수 방법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농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수확은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프로젝트 성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한껏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확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40% 이상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품질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 결과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샤가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수확축제의 밤 마을 광장에는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고 노래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은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현지 재료로 만들어 선보였고 카메룬 주민들은 그들의 전통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축제 한가운데서
마을의 젊은 농부 조나단이 일어나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단순히 쌀만 수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첫 수확의 성공 이후 프로젝트는 제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범 농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마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고위 관료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방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농업부 국장 은방계가 비판했습니다. 당장의 식량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주저하고 물러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국장님, 당장의 식량 지원은 일시적 해결책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힘이 실렸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시범 농장이 확대된 다른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농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다른 관료들과 다릅니다. 여성 농부 루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눈을 바라봅니다. 일과 열정에 몰두하는 동안 한 가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아미나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어요. 아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미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목이 메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덕분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한국에 함께 가볼 거야. 정말요? 한국에요? 아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고 한복도 입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약속할게. 그 약속은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국팀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연 박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문득 물었습니다. 에밀리,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항상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도움과 내부의 의지가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한국과의 기술 마음 연대가 결국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1년 차를 맞이하며 한국농림청에서 새로운 전문가 팀이 추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벼 재배법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와 가공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쌀 생산은 농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 파견된 최지훈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수확, 건조, 도정, 포장,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쌀의 품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최지훈 전문가는 한국의 농산물 가공 분야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온 팀은 실제 작동하는 소형 도정 설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카메룬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최지훈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용법만 알려드릴 뿐이죠.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도정 설비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지역 청년들에게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첫 도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농장에서 수확한 벼를 새 설비로 가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토마스가 직접 기계를 작동시켰고 하얀 쌀이 기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토마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손으로 자란 쌀, 우리 기술로 가공한 쌀입니다. 첫 도정쌀로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룬 전통 요리와 한국식 비빔밥이 함께 상에 올랐습니다. 이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마을 원로 쿠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미래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아미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성과 노력이 이끈 새 희망, 아프리카의 자존심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 반이 지나자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체념과 무기력함 대신 이제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농장에서 일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한 국제기구 관계자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희망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스스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농민 지도자로 성장했고 마을위원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농민 지도자가 된 아이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제 딸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팀의 지원으로 마을의 작은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과 농법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연구소가 한국 전문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과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 지식을 연구에 접목시켰고 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지 토양과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벼 품종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품종을 희망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두려움 대신 우리는 자립과 자랑,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마틴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한국 도움 덕분에 이뤄낸 아프리카 농민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년차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농업 시스템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갈 수 있나요? 아미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한국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에게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물론이지, 사랑하는 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당신도 초청했단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아미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서준 국장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빠른 대중교통.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전통 궁궐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농업 발전의 역사와 현재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넓은 실험 농장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농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미나에게도 이 여행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교 방문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아미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문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국처럼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나 농업 생산성 향상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자부심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니까요. 한국 방문 후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저의 제안으로 프로젝트의 범위를 카메룬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인 가나와 우간다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비전은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국제회의에서 말했습니다. K라이스 벨트는 단순한 농업 지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연대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프로젝트는 농업 기술 지원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한국은 최신 기후 적응형 농업 기술을 공유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지 환경에 맞게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아프리카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저의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룬 내 프로젝트 책임자를 넘어 아프리카 한국 농업 협력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더 큰 책임감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역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를 꿈꾸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박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K라이스 벨트는 이제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상생의 상징입니다. 프로젝트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황량하고 생기 없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와 가난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홍수로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년 농업 클럽을 조직하여 복구 작업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교육용 태블릿으로 농업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그 지식을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제 딸 아미나도 청소년 농업클럽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그녀는 어엿한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깊이 키워나갔습니다. 엄마, 저는 농업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더 나은 품종과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한국팀의 제안으로
마을 학교에 미래 농업자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돕기 위해 방문한 한국 교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농업 혁신가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희망 저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로 번 작은 수익의 일부를 모아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한국의 힘이에요. 아미나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시작 후 2년 마침내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의 1단계 평가와 완료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카메룬 정부의 고위 관료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공입니다. 국제평가단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쌀 생산량 70% 증가, 농가 소득 2배 향상, 식량 안보 지수 크게 개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통계로 환산할 수 없는 변화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자신감과 주인의식, 미래에 대한 희망, 세대 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평가단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현대화된 농장, 쌀 가공 시설,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디지털 마케팅 센터, 활기찬 학교,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 환경까지 모든 것이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이서준 국장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준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카메룬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항상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평가 기간 중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카메룬 우정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양국의 문화와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영상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은 멀리서 희망을 전하는 친근한 누군가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멘트를 아미나가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온전히 받아 더 큰 희망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마을의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시작 2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카메룬 농업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행사장에는 2년간의 여정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부터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나누었던 장면들까지 그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새 세대의 꿈이라는 코너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 이른바 K라이스 세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아의 그림자 대신 희망과 가능성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받고 성장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딸 아미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그녀는 마을의 청소년 농업클럽 대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대표로 연설하는 아미나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법, 도전하는 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희망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이 이제는 더 크고 강한 울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희망의 합창단 공연이었습니다. 한국과 카메룬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노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른 희망의 씨앗이라는 노래는 프로젝트의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공식 행사 후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카메룬의 전통 음식, 음악, 춤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지만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축제 한가운데서 문득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과 가난에 지쳐있던 그때 한국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서 이서준 국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축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음악, 춤, 그리고 활기찬 대화로 가득한 광장. 그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아프리카는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카메룬 사람들의 성취입니다. 이서준 국장님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강하며 한국과 아프리카 모두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자존심과 희망, 그로 인해 아프리카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서준 국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희망의 씨앗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은 목걸이였습니다. 벼 이상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목걸이처럼 우리의 우정도 영원할 것입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에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마치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2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단다. 하지만 한국팀을 만났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 그들의 진심과 헌신이 느껴졌거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아미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그 영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침체된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의 도움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어구를 개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립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지원 사업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카메룬의 협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고 그 영향은 앞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같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한국이 보내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아프리카는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앞으로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자존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아프리카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